그래서 저는 요양병원 365일 보장, 이 한 줄 때문에 D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 모르셨다면 최근 제 고객님 중에 73세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순간부터 통장에서 매달 450만 원씩 기어가기 시작했다더라고요. 맞벌이 부부 월급 합쳐서 500만 원인데 그 중에 450만 원이 간병비로 빠져나가니까 남은 건 50만 원. 여기서 대출 이자,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빼면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간병절벽입니다. 물론 실손보험도 가입되어 있으셨는데요.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내고 계셨고요. 하지만 간병비 쓰시는 건 이 둘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간병보험이 왜 다른 보험과 달리 유일무이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가입하실 때 약간 한 줄 차이로 보험금이 어떻게 완전히 막히는 지점이 어디인지 2026년 시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간병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 약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가입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수십 수백만 원 절약하는 길이겠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 받으시면 병원비 얼마나 나올까요? 산정특례 적용 받으시면 급여 항목에서는 본인 부담 5%거든요. 3만 원 치료비가 나와도 실제 부담은 50만 원 남짓입니다. 급여 한정일 때이긴 하지만 실손보험까지 있으면 그마저도 대부분 돌려받으시고요. 치매도 비슷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만 받으시면 요양 서비스 비용의 80%에서 100%까지 공단이 책임져주고 중증 치매면 산정특례 대상에 들어가니까 90% 이상 보장해주고요. 그 외 뇌졸중, 골절, 수술 다 건강보험이 받쳐주고 실손이 뒷단에서 막아주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촘촘한 안전망 바깥에 덩그러니 놓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간병이고요. 왜 그러냐면요.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명시된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요양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 이런 항목들도 한정되어 있어서 1대1 사적 간병비는 공단에서 지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처럼 병원 소속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맡는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보호자가 따로 쓰시는 간병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약관 제4조에 간병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제어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실손을 1세대 잘 가지고 있고 3대 진단비가 잘 세팅되어 있어도 간병비 앞에서는 지갑을 그냥 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보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의료비 안전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합니다. 2025년 들어오면서 간병보험 약관이 조용히 바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급기준 개편이 가장 묵직합니다. 과거 기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루 간병 비용이 7만 원에 못 미치면 가입 금액의 절반을 하루 7만 원 이상 쓰시면 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심플하죠.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7만 원이 넘냐 안 넘냐로 그냥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많은 보험사들이 약관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요. 뭐냐면 기준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간병이 이루어졌냐로 말이죠. 금액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바뀐다는 게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증 난이도가 차원이 달라지고요. 예전에는 영수증 한 장이면 끝이었습니다. 금액이 찍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이게 왜 문제냐면 매일 8시간 병원에 계셨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타임라인에 집, 마트, 약국 위치가 중간중간 찍혀 있으면 허위 청구, 의심 자료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현실에서 간병이라는 게 8시간 내내 병실 침대 옆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 타러 다녀오시고 식사 준비하러 나오시고 환자복 갈아입히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실제 간병인데 이게 숫자로 증명이 안 되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아직 7만 원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수증 한 장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간병보험 비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일반 병원 가입 금액을 가장 먼저 보시거든요. 하루 20만 원이니 15만 원이니 이 숫자에 시선이 먼저 꽂히시는 거죠. 저는 완전히 반대 순서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양병원 보장이 며칠까지 되느냐? 이 부분이 간병보험의 혁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를 보시면은 요양병원 평균 입원 일수가 156.5일로 나오고요. 퇴행성 뇌질환이면 171일 이상이고 치매는 26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면에 일반 병원 평균 입원 일수는 얼마일까요? 약 7일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간병비가 산처럼 쌓이는 구간이 어디인지 이미 답이 나오죠. 요양병원인 겁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보장을 180일에서 끊어놨고요. 156일만 입원한다면 어차피 보장 받으니까 괜찮지만 만약 261일간 입원한다면 180일 한도를 초과하는 거니까 261일 빼기 180일, 즉 81일은 보장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에 간병일당 10만 원이냐, 15만 원이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요양병원에 대해서 180일이 아닌 365일 보장이 가능한 보험사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고요. 제 고객님 중에 74세 아버님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11개월 계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다른 보험사였다면 180일에서 보장이 뚝 끊겨서 5개월치는 자비 부담이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 5개월 금액이 얼마일지 계산해 보시면은 중요도는 체감이 오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요양병원 365일 보장, 이 한 줄 때문에 D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 모르셨다면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족 간병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되시는데 모든 회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사마다 약관 끝에 붙어있는 단 한 줄의 문구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지는데요. 약관을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 간병인 등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즉 가종은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아래 약간은 똑같은 문장인데 마지막에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단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돌보시거나 자녀가 돌보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 고객님 중에 45세 분이 계신데요. 어머님이 고관절 수술 후에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거든요. 이분이 프리랜서라서 시간 조율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2달 동안 매일 병원에서 어머님을 직접 돌보셨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를 넣으셨는데 돌아온 답변이 가족 간병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그 순간까지도 본인 보험 약관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급성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사업자 등록된 간병업체 찾기 전까지 아무도 안 계신 병실에 어머니 혼자서 두실 수 있을까요? 내 부모님 곁을 지키고 싶은 자식의 본능을 약관이 페널티로 돌려주는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2023년 4월 이전에 간병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가족 간병 조항이 아예 빠져있는 상품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회사들은 전부 가족 간병이 열려 있는데요. A보험사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 계약이라면 가족 간병 조항이 없는 약관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해 두신 분들은 내 약관 한번 열어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사실 보험금 청구하실 때 아시면 이미 늦거든요. 가족 간병 인정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간병 근무일지, 병원 출입 기록, 보호자 교대 확인서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갖춰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보험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왜 그런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세 아버님 사례인데 대장암 수술 후에 면역력 저하와 심한 구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의 권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면역 회복 치료와 통증 관리를 2달간 받으셨거든요. 퇴원 후에 간병 일당 청구를 넣으셨는데 결과가 지급 거절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에 직접적인 치료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죠.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넣으셨는데 약관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약관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목적, 이 6글자가 분쟁의 시작점이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서 합병증이나 후유증, 면역치료, 통증관리, 회복치료 이런 것들은 직접 치료로 볼 거냐 아니냐가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D보험사는 보시게 되면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며 라고 되어 있죠. 직접적인 목적이란 글자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입원하셔서 간병인을 쓰시면 끝이라는 건데요. 이게 합병증이니 후유증이니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간병인 쓰시면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라서 약관상 아주 깔끔하죠. 모든 보험사가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은 선택지가 없죠.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상 유리하게 해석 가능한 보험사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분쟁 생길 만한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입하는 것과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은 추후 몇백만 원, 아니 보험금 받을 때 몇천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이미 가입한 간병인 보험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병보험 보험료는 고지형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는데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병력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반 고지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60세 기준 6만 원대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건강 고지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3개월 이내 병원 방문, 1년 이내 추가 검사 및 재검사, 5년 이내 입원 수술, 연속 7일 이상 치료, 연속 30일 이상 투약, 10대 중대 질환 이력, 10년 이내 입원 수술. 이 조건들을 모두 통과하신다면 남성은 35,970원, 여성은 37,869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담보 구성을 간병인 일반 병원 15만 원, 요양병원 6만 원, 통합 서비스 7만 원, 180일 담보와 181일 이상 담보, 1년 풀 커버 이렇게 잡아보면은 월 보험료가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요. 20년 납입 총액으로 따진다면 무려 500만 원 이상이나 차이 나게 되죠. 다만 최저 보험료가 5만 원으로 걸려 있어서 이 금액 아래로는 설계가 안 되니까 그 금액만큼 비급여, 항암 치료비, 순환계 질환 치료비 같은 추가 담보를 함께 넣어서 최저선을 맞추시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가입한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하신 분은 이렇게 추가적인 담보를 더 구성하느냐 혹은 총 납입료를 줄이느냐 이렇게 벌어지게 되니까 꼭 건강 고지형으로 하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으로 약을 드셔도 병력이 많으셔도 간편 고지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 고지형은 315, 325, 335, 345, 355, 365, 375 이런 식으로 내 병력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최적의 조건으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제대로 들으셨다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 기사가 좋다라고 지금 여러 번 언급이 됐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요양병원 365일 보장이 가능하고 이건 전 보험사 중 특정 몇몇 회사 아니면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병 조항이 명확하게 열려 있으니까 보장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직접 치료 문구가 약관에 없습니다. 즉 분쟁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뜻이고요. 네 번째는 2026년에도 아직까지 7만 원 금액 기준으로 100% 지급하고 8시간 이상 병원에 있어야 한다라든지
약관상의 시간 입증 이슈가 없으니까 아직 유리한 보험사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전부 맞아떨어지는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 D사뿐이고요. 하나씩은 다른 회사들도 맞출 수가 있는데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맞추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D사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제가 상품 하나를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30여 개 보험사를 다 비교해봐도 현재 간병보험 시장에서 D사의 위치가 독보적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일본을 보면은 한국의 10년이 보인다 얘기들 하죠. 일본은 이미 개호보험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고령화 속도를 감당 못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공적 제도만으로는 간병 부담을 다 커버 못한다는 게 현실로 드러난 거죠.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이고 저출산 문제로 국민연금이 끊길 것이다. 건강보험이 이제는 민영화 될 것이다. 말이 많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은 본인 노후 플러스 부모님 간병까지 동시에 겪으셔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간병이라는 이슈를 두 번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병보험을 단순히 나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재정 방어선으로 보시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 기억이 나실까요? 월 450만 원 간병비에 시달리시던 그분, 간병보험 하나가 있었다면 매달 450만 원씩 보험금이 들어왔을 거고요. 가족 재정이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렸을 겁니다. 보험은요, 가입하는 순간보다 유지하면서 관리받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10년, 20년, 30년 함께 갈 담당자를 만나는 게 상품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이유고요. 기존 담당 설계사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셨거나 내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막막하신 분들, 보험금 청구 앞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카카오 채널 링크 올려놨습니다. 저희 보험조각가에서는 직접 한 분 한 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험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질문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